성장, 내 안에 나를 만나는 시간. 나는 안 돼. 이 말은 스스로 운을 저버리는 자기 암시임과 동시에 정확히 뛰어넘지 못할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주문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 십상이고 설령 시도했다 하더라도 금방 포기하게 된다. 부정적이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생각들을 없애려면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생각해야 한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메리케이사의 창업자 메리케이 애쉬 회장은 1963년 45세 나이에 여성들을 위한 꿈의 회사를 세우기 위해 불과 $5,000의 자본으로 메리케이 코스메틱을 설립했다. 믿음, 가족, 일에 대한 우선순위와 조화를 강조하는 인간 경영 철학과 리더십으로 오늘날 메리케이사를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로 성장시켰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과는 달리 그녀의 젊은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병든 아버지를 간호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다. 게다가 첫 남편과 이혼 후 세 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여 년간 하던 출판 세일즈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실업자가 된 그녀는 끝없는 좌절과 절망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상황에 끌려가기보다는 주도하려고 노력했고 절망스러운 현실로 자신의 미래를 한계 짓지 않았다. 메리케이 애쉬는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자본금 $5,000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뷰티 컨설턴트가 고객과 1대1로 만나 제품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문 판매 코스메틱 회사인 메리케이 코스메틱사를 설립한 것이다. 그녀는 가장 성공적인 뷰티 컨설턴트에게 핑크 캐딜락을 수여해 전 세계 경제학자들로부터 창의적인 마케팅 보상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기도 했고 현재는 메리케이 코스메틱은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다. 그녀가 만일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이혼녀라는 이유로 갖가지 상황에 절망하며 자신의 능력과 미래를 한계 짓는 데 급급했다면 이런 놀라운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김밥 파는 CEO로 유명한 김승호 대표 역시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그는 인수한 회사가 어려워지자 원형 탈모증까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아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패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다시 보고자 했다. 그 결과 무일푼에서 700억의 기업체를 키운 대표가 될 수 있었다. 한 번은 직원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대답하자 도저히라는 단어를 빼고 계획을 다시 세워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즉 마음속에 늘 될 방법을 강구하는 그림을 그리라고 알려준 것이다. 생각을 크게 갖는 것 자체가 다른 장가지 같은 작은 생각들을 걷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자기 암시의 창시자로 알려진 에밀쿠에도 무엇이 보이는가 보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기에게 한계를 긋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큰 그림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믿고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며 가능한 면만을 바라보고 생각한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가 누구인지 어떤 미래를 그리며 살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어려움은 내가 잠시 맞닥뜨린 장애물일 뿐이며 이는 내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가진 열정을 마지막까지 다 소진해도 후회 없을 것인지에 대해 늘 자문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주로 한 일은 책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TV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옆으로 누워서 그다지 웃기지도 않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시덕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낀 어느 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무의미하게 TV 앞에서 시간을 버리고 있는 나를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30이 조금 넘어가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정확히 말하면 하루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1년이라는 단위로 시간이 휙휙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난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 자신과 가까워지고 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반성의 시간을 갖고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를 대고 몇 달 동안 또 책을 놓았던 적이 있다. 돌아보면 정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던 20대 중후반에는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잠시 책을 손에서 놨던 그 몇 달간 정말로 나는 마음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토요 리뷰의 노먼 카슨 편집장이 난치병에 걸렸다. 그 병은 모든 관절이 약해져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병으로 완치 확률이 0.2%에 불과했다. 어느 날 노먼 카슨은 우연히 한 건강 서적을 읽게 됐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다.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생각은 살균 작용을 한다. 라는 그는 그날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책과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프로그램은 전혀 보지 않았다.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떠올리며 깊이 반성했다. 비극적이거나 폭력적인 것들을 피하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만 골라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해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그의 병실에는 즐거운 음악이 흘렀고 희망이 가득 찬 책들이 쌓였다. 그의 병 역시 서서히 차도를 보였다. 1년 후 노먼 카슨은 태어나게 됐고 그의 표정은 입원할 때보다 훨씬 밝았다. 책에 있는 메시지들을 그냥 흘려보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돌아보는 발판으로 이용한 그는 건강도 되찾고 자신의 삶까지 변화시켰다. 언어학자에 따르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최소한 3,000번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아침에 기상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누군가와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은 내게 영향을 미친다. 내게 말을 하는 사람의 언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내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기왕이면 아름답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멋진 언어를 매일 보고 듣는 방법이 있다. 바로 책이다. 책 속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내 마음을 빼닮은 구절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기도 하고 응원의 한마디를 수혈받을 수도 있다. 자신을 알아주는 한마디, 위로의 한 구절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것은 책이 사람이고 사람이 책이기 때문이다. 4장 하루 10분 삶을 바꾸다. 가끔 SNS상에 올 한 해 수고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구두를 찍어 올리거나 여행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자랑하려고 찍어서 올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정말 자랑하려고 올린 사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이 이제는 조금 새롭게 보인다. 자신에게 힘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중국에서 유학할 당시 나도 재학 중일 때는 시험을 다 마치고 나서 나에게 먹을 것으로 선물을 하곤 했다. 인도 카레 하나와 화덕에 구운 빵을 주문하면 거의 100위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000원 안팎으로 벌어 쓰는 게 없는 가난한 유학생으로서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때는 나도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여자였다.
한국에 와서 취업의 벽에 부딪히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힐링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스스로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불안함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당시에는 누구와 밥을 먹어도 좋은 곳에 가서 쇼핑을 해도 순간적인 즐거움 외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이 앞자리가 바뀌고 나니 이대로 나이만 먹어가고 있구나로 시작된 자책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의무감으로 바뀌었다. 때마침 심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 또한 많아서 더욱 나를 위로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책은 그때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구원자였다. 그때 무언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혼자서 스트레스를 풀 방법으로 택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편해지고 차분해짐을 느꼈다. 시간이 좀 지나서야 나도 위로라는 목적으로 책을 읽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에 관해서 훌륭한 말을 남겼다. 그녀 자신이 책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나는 인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세상에 나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았다. 독서는 내게 희망을 줬다. 책은 내게 열린 문과 같았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자신이 심적으로 안정되고 성공을 이룬 비결로 주저없이 독서를 꼽는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했다. 그녀의 엄마가 책을 읽지 못하게 구박했지만 그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책을 통해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꿈을 향해 도전했다. 그 결과 지금의 인생을 창조해냈다. 독서는 분명히 안식을 주고 희망을 선사한다.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다면 하루에 10분으로 시작하면 된다. 하루에 10분씩만 읽어도 매일 빼먹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년이면 15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다. 나를 위해 한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하루 10분이 짧은 것 같지만 그동안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일단 10분이라도 독서의 시간을 내자. 내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동시에 찾아줄 선물 같은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5장 내 손끝에서 시작되는 마법. 미국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떠나라. 도체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이승현 국제뇌교육협회 회장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나는 뻔한 삶을 산다는 것이 두려웠다. 어제 본 영화를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본다는 것,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익숙함에 안주하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는 없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지금을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변화를 꺼리는 사람의 눈에는 오늘의 태양빛이 내일과 다르게 이글거려도 항상 같아 보인다. 달력을 보면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늘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아이는 청년이 되고 청년은 노인이 된다. 매일 변하는 것이다. 역사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시간도 같이 흐르고 있다.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 나에게 있어 책이란 내 손에 들고 다니는 나만의 주체이다. 책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줄 뿐만 아니라 아픈 마음을 달래주며 지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희망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일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보잘것없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목소리나마 들려주고 싶고
나만의 스토리가 책으로 엮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욕심이 생긴다. 책에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몰라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써나가는 동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던 백지가 한 줄 한 줄 채워져 나가는 것을 볼 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진다. 바로 그 순간이 스스로가 책을 쓰는 마법사라고 느끼는 순간이다. 내 마법에 걸린 대상은 바로 나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니 이보다 더한 마법이 또 있을까? 책은 나의 지식을 채우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마법을 부리지만 책 쓰기는 나를 마법사로 만들어준다. 그저 썼을 뿐인데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저런 아픔이나 슬픔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어놓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새롭게 내 삶을 재정리하게 된다. 과거가 정리되니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남에게 알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한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들을 재료 삼아서 책 쓰기를 시도하면 된다. 그것이 아픔이든 기쁨이든 상관없다. 책에는 모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 책 쓰기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구심과 두려움은 떨쳐버려도 좋다. 그저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내면의 모든 것을 꺼내서 풀어놓는다고 생각하자. 내 이야기가 담긴 책 한 권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내 손으로 직접 나를 위한 마법서를 완성해보자.